이 다른 쇼핑보다 책을 쇼핑할 때 가장 풍요롭습니다. 오늘도 또 한 권의 나의 인생 책을 구매했다고 생각하니 세상을 다 가진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이 나의 책은 정말 떼낼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도 모자라 책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이 나의 이야기를 모두 다 쏟아내는 것은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힘들었던 이 시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요? 이 성공한 지금의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겠는가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나의 이야기를 모두 쏟아낼 자신이 있는가를요. 그리고 꼭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 나온 이야기가 내 귀에 꼭 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건마담 TV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돈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 못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들여놓는 바보 같은 행동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절을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면 않은 두려움이 있는가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리하고 희생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생각에 걸려있는 문제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원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의 기술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절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에 큰 피해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포커스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소중한 집까지 날려먹은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요? 그 순간 거절을 못해 평생을 모은 돈을 다 날려먹은 사람들도 TV에 많이 나오지 않는가요? 거절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도 관계가 유지되는 사이라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글에 불리며 위에서부터 예의를 중시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거절하는 방법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부탁을 거절하면 배려심이 부족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을 비춰줄까 걱정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의 문화가 있다 보니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정이 없다고 비춰질 수 있기 거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또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넓은 배려심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보다는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이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절하는 방법도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아니라 소리지 날 위해서입니다. 나의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텍스트도 천천히 리뷰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거절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진 것을 잃거나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배워서 삶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않은가요? 저도 처음에는 두 번부터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 말고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지 반드시 해낸다는 자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기수에서 어학원으로 규모를 확장할 때 모든 커리큘럼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방식을 온전히 나 스스로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 나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하나씩 시스템에 쉽게 나갔습니다. 너무 거절 예습해 놓고 나가니 하나씩 만들어 버리면 뒤 최근 시간은 매일 1시간을 남겼습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 속을 뚫고 집에 걸어가는데 나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에게 가끔씩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갔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에너지가 멈췄습니다. 내가 새로 계획하는 것들을 생겼을 때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설레서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방법을 갖추면 모든 아이들이 쉽고 정확하게 영어를 배울 수가 확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면서도 절대 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나의 확신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커리큘럼이 계획은 미국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원어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노력했는데 추후 미국 학교와 퍼센트를 배우면서 미국 학교의 커리큘럼보다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나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방식을 알려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원어민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알려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금 더 변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기에 원어민 수준의 스피킹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국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봐야 아이들이 이 수준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내가 알고 있어야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수준에서 쉽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티칭 자격증과 티칭 스킬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선생님의 학력과 원어민 같은 스피킹 실력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원어민과 같은 스피킹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학력이 높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지 않을 만큼 아이들도 이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렵게 느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티칭을 잘하려면 먼저 아이들의 수준에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연구를 해야 하고 본인도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어를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잘하니까 하는 식으로 아이들은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신이 어려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겠는가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열정과 티칭 스킬을 중시하고 나 또한 여러 레벨의 아이들에게 수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매일 연구하며 많은 학부모님들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수업을 연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잘 가르치고 이 선생님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수업하는 영어 학원에서 오래 버티기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보나 자신의 언어이기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저는 어렵지 않고 답을 찾아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연구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해석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어사나 어학을 그만두고 우리 원에 와서 테스트를 받아보면 아이들의 빈 구멍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시간 투자할 만큼 실력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겉핥기식으로 레벨만 엄청 높여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책임한 어학원 원장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고 영어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은 절대 없기를 바라기에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어 애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장부터 자신의 커리큘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프랜차이즈 어학원을 선호합니다. 이 체계에 대한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가 교육받기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것도 물론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드는지 말입니다.